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조금 묵직한 주제, 무거운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친자 확인 검사와 친자 불일치율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내 라이브 방송 본 사람은 기억이 날 거야. 라이브 방송에서 이야기가 먼저 나왔거든. 어떤 이야기가 났냐면, 어반님, 제 와이프한테 진짜 기분 안 나쁘게 얘기해서 친자 검사를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나 듣고 그런 방법 없겠죠?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리고 근데 그 방에 있던 여자분들이 난리가 난 거야. 더 빡쳐가지고 와, 나라면 내 남편이 그런 말하면 바로 이혼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부터 엄청 이렇게 열불 터지더라고. 그리고 항상 이런 식으로 이제 흥분하는 사람들을 보면 남자들은 또 그렇게 얘기하잖아. 야, 니들이 당장 가면 쫄릴 거 없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근데 저는 일단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게 요즘 들어서 굉장히 화두거든. 굉장히 화두란 말이야. 근데 내 친구들 중에서도 이렇게 얘기했던 애가 있었거든. 친자 확인 검사를 이게 꼭 해야겠다라고 한 애가 정확히 2명이나 있었어, 내 친구 중에서도. 그래서 한 번은 어떻게 됐냐면, 한 명은 근데 임신 공격을 당했던 애인데, 임신 공격을 당하니까 제발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주의였어. 제발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혼인 무효라 했으니까 이런 주의였고, 다른 한 명은 아니 어쩌다가 와이프가 진짜 안 해주다가 한 번 했는데 어떻게 임신이 되냐고. 그것 때문에 아닌 것 같다, 날짜도 안 맞는 것 같다, 진짜 의심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요새는 친자 확인 검사를 하려고 하면 되게 금방 할 수 있거든요. 되게 할 수 있단 말이야. 할 수 있는데 가격도 엄청 적대. 그래서 우리끼리 이제 술 먹다 그 얘기한 적 있었거든. 야, 돈 좀 모아봐라. 덕모 아빠가. 왜? 그러니까 친자 확인 검사 이거 재밌을 것 같지 않냐고. 전마 시켜주면 재밌을 것 같지 않냐고 이 얘기 나왔는데, 근데 둘 다 친자 확인 검사는 하지 않았어. 왜 안 했냐면 애가 내 친구를 너무 똑같이 생겼어. 진짜 도플갱어처럼 진짜 너무 똑같이 생겼으니까 진짜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넘어가게 된 건데, 근데 최근에 인터넷에 보면 이 친자 불일치율이 남초에서는 굉장히 퍼져나가고 있어. 전 세계 친자 불일치율 세계 1위가 어디다? 대한민국이다라는 이야기를 엄청 많이 돌아다니고 있거든. 그래서 이 표 본 사람 많이 봤을 거야. 2018년 사우스코리아 40.5% 친자 불일치, 그리고 뭐 스페인은 29.9, 뉴질랜드는 그 여러분 알고 있어요? 그 처녀들만 사는 도시라고 해서 뉴질랜드. 하하하하하. 아이씨. 그 다음에 중국 차이나고, 차이나 25%고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40이라는 숫자에 굉장히 많이 겁을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대해서 굳이 겁먹을 필요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뭔가 친자 불일치율이 40%다라면 오와 겁나 무섭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 그래서 실제로 이 밑에 있는 내가 보는 레퍼런스는 이게 어디서 온 건지는 모르겠는데, 옛날에 나왔던, 그래도 공신력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JTBC에서 나왔던 친자 확인 의뢰 건수를 보면 2013년에 약 3만 건이 있었는데, 근데 그 중에서 친자 확인 검사의 30%가 친자가 아닌 걸로 나타났다 돼 있거든. 그러니까 2013년에 그랬으니까 2018년이면 충분히 40%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요, 이 40.5%만 보면 굉장히 무섭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거는 전체를 봤을 때, 예, 전체 분모를 봤을 때 친자 불일치율이 몇 프로냐 나오냐는 거죠. 여기 나오는 40.5%는 아무리 봐도 야, 이건 내 새끼가 아닌 것 같아, 내 와이프도 안 닮았고 나도 안 닮았고 이상한 애 닮았는데 싶은 의심이 들어서 검사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의심이 들어서 검사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40.5%, 물론 높은 수치긴 하지만 이 차이가 있다는 거고, 전체 분모를 놓고 봤을 땐 통상적으로 친자 불일치율은 1%에서 3% 사이로 나온다는 거.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 말하고 싶은 건 1%에서 3% 사이라는 숫자, 이거를 좀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싶어. 물론 이 수치도 낮다고 하면 낮다고 할 수 있는 수치는 아니야. 높다면 충분히 높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수치인데,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결혼을 한다는 때 결혼의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일단 첫 번째는 일단 내가 이제 꼴리느냐가 될 수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절대적인 신뢰라고 얘기를 하잖아. 신뢰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근데 그 관점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얼만큼 이제 상대방에게 뭐라고 해야 할까, 뭐 이렇게 뭐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이제 나한테 뭐라고 얘기할 거니까 내가 더 쉽게 설명해 줄게.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역지사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최근 제가 당했던 일을 그대로 내가 얘기해 주자면, 제가 전 여자친구랑 헤어졌던 이유가 전 여자친구 가족들이 저한테 겐세이를 오지게 놨거든요, 실제로. 지금 와서 생각하면 솔직히 이해할 수는 있어. 16살이나 어리니까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어. 싫을 수도 있겠단 말이야. 근데 내가 그 가족한테 당했던 정신적 스트레스는 진짜 어마어마했거든. 내가 엄청 시달렸단 말이야. 그 여자친구 언니한테는 야, 이 새끼야! 인터넷으로 오나오리나 파는 새끼가! 이러면서 씨 개같은 진짜 존나 열받네 갑자기. 그런 소리 듣고. 그리고 내가 만나자마자 나랑 만나는 거 알자마자 그 안 여자친구 어머니는 어떤 걸 했는 줄 알아? 내 여자친구를 데리고 비뇨기과 데리고 와서 성병 검사를 받게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했던 행동이 제일 하이라이트인데 이건 내가 말하지 않을게. 굳이 알았지. 나도 쪽팔리니까. 근데 그거를 내가 알게 된 데는 내가 진짜 화가 나더라고. 진짜 화가 나더라고. 나를 만나는 걸 알았는데 왜 내 여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성병 검사를 받게 하는 거지? 그거 자체는 나 존나 열받더라고. 왜? 나는 방구석에서 빵댕이만 가지고 노는 사람인데 나는 방구석에서 빵댕이만 가지고 노는데 이런 나랑 이게 사귀었다고 그걸 이제 데리고 간 거야. 이런 검사는 내가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입장 반대로 생각을 해봐. 얼마나 기분 나쁠 것 같아. 하다못해 옛날에 어떤 여자가 이런 덧글 남긴 적이 있어. 한참 야쿠르트 사건 오지게 일어났을 때 나보고 했던 말이, 저는 이래서 남자친구 생기면 전부 다 검사 받고 오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 보고 관계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반대로 물었어. 근데 만약에 남자친구가 똑같이 님한테 그 성병 검사 뭐 헤르페스 검사 이런 거 안 받아오면 안 해줄 거란 말하면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생각해보니 존나 빡치네요 이러는 거야.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이 만약에 임신을 할 수 있어. 남자 여자가 바뀌었단 말이야. 근데 와이프가 와가지고 자기야 미안한데 내가 자기를 못 믿는 게 아닌데 친자 확인 검사 한 번만 하자. 내가 이거 우리 아들인 거 알게 되면 내가 진짜 열심히 할 테니까 친자 확인 검사 한 번만 하자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응, 난 쫄리는 거 없으니까 친자 검사 확인해줄게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란 말이야.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사랑에 대한 신뢰라는 것들 자체를 완전히 이제 fuck you 날려버리는 행위란 말이야. 그거 자체가 기분이 좋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당연히 불쾌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가장 확실한 게 그 정도도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애초에 결혼을 왜 하냐는 거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결혼할 여자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을 믿을 수조차 없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결혼을 해야 되냐는 거지. 왜 하냐는 거야. 그거를 그냥 나처럼 이게 복돌이 똥이나 치우고 살고 고양이나 기르고 이렇게 그렇게 사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래요. 우리가 반대 역지사지로 봤을 때 이건 남자한테도 굉장히 빡도는 일이거든. 그리고 통상적으로 아까 말했잖아. 그런 친자 불일치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1에서 3%의 사이란 말이야. 1에서 3%의 확률 때문에 97%가 의심을 받아서도 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근데 가장 깔끔한 거는 그것조차 믿을 수 없는 사람이면 애초에 그냥 결혼을 안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1%에서 3% 걸린 사람들은 굉장히 불쌍해. 굉장히 불쌍한 건 사실이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뭐 시민단체나 여성단체에서는 친자 확인 같은 거를 이제 금지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있고, 실제로 미국이나 어떤 주에서는 이런 걸 이제 금지를 시키고 있대. 네 새끼가 아니더라도 네가 기르는 게 그게 진정한 남자다움이다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그런 거지 같은 것들이 사회적인 분위기이긴 하지만서도, 근데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고 했을 때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와이프조차 못 믿어갖고 검사를 한다는 게 저는 좀 제가 가진 생각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들은 여러분들한테 40%라는 숫자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1에서 3%의 숫자를 기억하는 것들이 맞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1에서 3%의 숫자는 남자의 사회적인 지위가 낮을수록 높아진다고 하니까 이건 역시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또 오늘 또 이 얘기하면 또 이제 또 그런데 어반 저 새끼 또 한번
보지 한번 빨아보려고 저런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빨려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니라고. 좀 생각을 좀 이렇게 좋게 좀 한 게 아니라 이거는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너무 안 좋게 생각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일단 여자친구부터 사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단 생각을 하시는 게. 그 다음에 보통 그 여자친구가 없는 사람들이 그걸 걱정을 한다니까. 진짜 없는 애들이 그런 거 걱정한다니까. 그러니까 일단 만들고 난 다음에 일단 걱정은 늦지 않으니까 우리 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차근차근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